안녕하세요. 소피아랑 러시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얼마 전에 업데이트됐던 상식 퀴즈 영상의 해설 영상에 해당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퀴즈만 올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러시아어를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설명을 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설명하는 영상을 따로 만들기로 했어요. 자, 바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기 전에 그 PDF 자료 다운로드 받아 보셨나요? 네, 그 자료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목에 보면 Test на общие знания номер 1이라고 써 있어요. Test на общие знания номер 1. общ이라는 말은 공통의, 전반적인, 뭐 공동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знание가 지식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общие знания 이렇게 복수형으로 общие знания라고 하면 이게 바로 상식이란 말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테스트. 그래서 상식 퀴즈 하면 전치사 나를 앞에 붙여서 тест на общие знания 하면 상식 테스트란 뜻이 돼요. 퀴즈라는 말이 따로 있긴 한데요. 여기에는 쓰지 않았는데 빅다리나라고 해요. 빅다리나, 빅도리나, 빅다리나, 빅다리나. 자, 1번 문제 볼게요. Кто был первым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Кто был первым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첫 번째 대통령, 최초 대통령, первый президент, президент. 발음이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워요. 그 대통령 발음. президент, президент, президент. первый президент. 그래서 러시아의 첫 대통령, первый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первый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이 말이 족격으로 지금 변해 있어서 первым президентом 이렇게 변했어요. Кто был первым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Кто был первым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и? 정답은 보리스 옐친. 네, 보리스 옐친. 보리스 옐친인데 우리식으로 옮기면 네, 보리스가 아니고 보리스, 보리스, 보리스. 그리고 옐친, 옐친. Борис Ельцин. Борис Ельцин. Второй вопрос. 두 번째 문제. В каком году началась Вторая мировая война? В каком году 몇 년도에 началась 시작되었는가? Вторая мировая война. 2차 세계대전 Вторая мировая война. 그 2차 세계대전을 쓸 때 맨 앞 글자를 대문자로 쓰시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вторая 할 때 그 v를 대문자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몇 년도에 라고 할 때 원래 몇 년도 하면 какой год가 되겠죠. какой год. 근데 그 연도에 라고 해서 в каком году, в каком году, в каком году 이런 식으로 변해요. 그래서 정답에도 보면 그 정답에는 그냥 1939 곧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말을 할 때는 몇 년도에 시작되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앞에 전치사 v를 쓰고 맨 뒤에 곧만 가도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в 1939 году. 이 연도 읽는 방법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앞에는 그냥 다 똑같이 하시고요. 맨 뒤에 있는 숫자 그것만 몇 번째의 제비아뜨라고 고쳐주시면 돼요. 아홉 번째의. 그래서 1939 할 때 тысяча 이렇게 되죠. 그냥 수로 하면. 근데 연도를 말할 때는 맨 뒤에 숫자만 몇 번째의라는 형용사 형태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1939년이라고 하면 тысяча год. 그리고 그 천 발음할 때 뜨샤차라고 써있기는 뜨샤차. 근데 맨 뒤에 발음을 그냥 이로 하시면 돼요. 강세가 없어서 그냥 이처럼 발음돼요. 그래서 그냥 뜨시치, 뜨시치, 뜨시치 939 год. 1939 год. 그런데 그 연도에라고 말할 때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앞에 v를 고치고 맨 뒤에 숫자와 곧을 전치격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в 1939 году.
연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익숙해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В 1939 году. 1939년에 в 1939 году. Третий вопрос. Кто написал роман «Мастер и Маргарита»? Кто написал роман «Мастер и Маргарита»? кто написал, 누가 썼는가, роман, 소설, 마스터 이 마르가리타. 네, 마스터라는 말은 그 밑에 단어 따로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거장, 마스터, 대가, 숙련가라는 뜻이고, 마르가리타는 이름, 마르가리타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설명드릴 점은 그 소설의 제목이 격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소설 거장과 마르가리타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해서 그 제목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앞에 소설이란 말이 있어요. 이때는 그 제목 자체는 격변화를 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 앞에 있는 단어, 즉 소설이란 말만 격변화를 해요. 여기 보면 그냥 똑같이 라만이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대격이에요. 대격. 그래서 소설을, 그래서 마스터 이 마르가리타 소설을 누가 썼나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문장에서 라만, 소설이라는 말을 빼고 거장과 마르가리타를 누가 썼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제목 자체가 변화를 해서 제목 자체가 대격으로 변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Кто написал Мастера и Маргариту? Кто написал Мастера и Маргариту? 이렇게 제목 자체가 격변화를 해요. 그런데 앞에 소설이라는 말을 붙이면 그 소설만 격변화하고 뒤에 제목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정답은 미하일 бул가코프. 미하일 булгаков. 미하일 булгаков. Четвертый вопрос. Кто основатель компании Apple? Кто основатель компании Apple? основател, 창립자라는 뜻이고요. 깜파니아, 이게 회사예요. 그래서 애플사라고 하면 깜파니아 애플인데 그것의 창립자잖아요. 그래서 깜파니아라는 말이 성격으로 변했어요. Кто основатель компании Apple? 정답은 스티브 잡스. 보다 보면 우리가 그 외국 사람들 이름 발음하는 방식이랑 러시아 사람들이 그 외국인의 이름을 그 발음하는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 그 발음이 좀 많이 달라서 생소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데 스티브 잡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생소할 수 있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Пятый вопрос. В какой стране находится город Токио? В какой стране, 어느 나라에 находится город Токио? 어느 나라에 도쿄가 위치해 있습니까? 여기서 설명드릴 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윗부분이 일본에, 이부분이야 일본이라고 써있고 괄호 안에 윗부분이 일본에라고 되어 있어요. 질문 자체가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잖아요. 그래서 в какой стране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답을 말할 때도 일본에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윗부분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Шестой вопрос. Какая самая большая страна в мире? Какая самая большая страна в mire.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어디인데 세계라는 말 mir 그래서 세계에서라고 하면 в mire. 네, 어디죠? 러시아, Россия. Седьмой вопрос. Какая валюта используется в России? Какая валюта используется в России? 네, valuta라는 말이 통화라는 뜻이에요. 통화, 뭐 화폐. 그래서 러시아에서 사용되는 화폐는 무엇입니까? 사용되다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Какая валюта используется в России? Рубль. Восьмой вопрос. Как называется крупнейший банк в России? Как называется крупнейший банк в России? Как называется 이 말은 뭐뭐라고 부릅니까? 뭐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요.
крупнейший банк. бан크는 은행이고 그 다음에 крупнейш이라고 돼 있어요. крупнейший. 이거는 지금 최상급이에요. крупный 밑에 그 PDF 자료 밑에 보시면 крупный라고 따로 써드렸어요. 이게 대규모의 덩치가 큰, 그러니까 большой라는 거 알고 계시죠? 큰이란 뜻. 근데 большой는 그냥 큰이고 крупный라고 하면 대규모의라는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규모가 큰이라고 하면 большой라고 하는 게 아니라 крупный라고 이 말을 쓰시면 돼요. 근데 그거의 최상급을 만들 때 뒤에 그 시를 붙여요. 그래서 крупнейший, крупнейший, крупнейший. 최상급을 만들 때 또 한 가지 여러분 알고 계신 게 самы이라는 단어 아시죠? 여태까지 질문에서도 가장 뭐뭐한 무엇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самы이라는 형용사를 썼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꿀 수 있어요. Как называется самый крупный банк в России? Как называется самый крупный банк в России?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단어 자체를 최상급으로 만들어서 крупнейший банк в России 이렇게 해도 돼요. 네, 정답은 Сбербанк, Сбербанк. 써있기는 스 써있고 그 다음에 베르방크라고 돼 있는데 그 스 발음이 z로 돼요. 스베르 이렇게. 왜냐면 그 두 번째 있는 자음 b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z로 발음이 변합니다. 그래서 스베르방크가 아니고 스베르방크. 이 스베르라는 말은 그 스베르방크라는 말은 스베레가젤니 방크가 줄여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스베레가젤네이라는 말은 여기 제가 PDF에는 따로 안 썼네요. 그 스베레가젤네이 방크라는 말 자체가 저축은행이라는 뜻이에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Девятый вопрос. Какая река самая длинная в мире? Какая река? 어떤 강이 самая длинная 가장 깁니까? в мире 세계에서. 정답은 река Нил. река Нил. 자, 10번. Какая гора самая высокая в России и Европе? Какая гора самая высокая в России и Европе? 어떤 산이 러시아와 유럽에서 가장 높습니까? 네, 이거는 저도 이번에 이거 상식 퀴즈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요. 원래 이쪽에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근데 엘브루스 산이라고 합니다. 가라 엘브루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가라 엘브루스 산. 11번. Вопрос 11. Кто написал балет «Лебединое озеро»? Кто написал балет «Лебединое озеро»? Кто написал? 누가 썼습니까? 발레를 «Лебединое озеро» 백조의 호수. 자, 여러분이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나피사지라는 말은 쓰다로 알고 계실 거예요. 쓰다. 삐삿이 쓰다잖아요. 근데 이 삐삿이라는 말은 글씨, 그 다음 어떤 글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노래를 쓰다, 그러니까 곡을 쓰다, 그 다음에 그림을 쓰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다에도 이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음악인데도 불구하고 кто написал балет 이렇게 하면 이 곡을 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돼요. 그래서 кто написал балет «Лебединое озеро»? 네, 발레를 발렛하고 뒤에 트가 붙어요. 발렛. 그리고 백조의 호수는 Лебединое озеро라고 합니다. Лебединое озеро. 백조라는 말 лебедь. 그거에 이제 형용사형이 되어서 Лебединое озеро라고 합니다. 네, 차이콥스키가 썼죠. 뾰트르 취코프스키. 네, 차이콥스키라고 발음 안 하고요. 취코프스키라고 해요. 취코프스키. 앞에 그 차에 있는 그 아에 강세가 없고 뒤에 오에 있어요. 그래서 차이라고 발음 안 하고 아가 이처럼 변해버려요. 뾰트르 취코프스키. 네,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셔서 좀 나 러시아어 배우고 있어 이렇게 좀 아는 척 하시려면 차이콥스키가 원래 차이콥스키가 아니고 러시아에서는 취코프스키라고 해. 너 이런 거 알았어? 이렇게 좀 아는 척 좀 하세요.
Вопрос 12. 12번 문제. Как называется самый известный музей в Париже? Как называется? 아까도 나왔었죠. 뭐뭐라고 부른다 혹은 무엇의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как называется? 그다음에 самый известный, 가장 유명한, известный, известный. 여기 유명한이라는 단어에서 중간에 트가 있죠. известный라고 써 있는데 트 발음을 하지 않고 известный, известный, известный. 그다음 박물관 무제이, 무제이, 무제이. 그다음 파리에서 파리제, 파리제. 네, 파리는 파리ž, 파리ž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파리제, 파리제. 정답은 루브르 박물관, 무제이 루브르, 무제이 루브르. 13번 보겠습니다. Кто написал роман «Война и мир»? Кто написал роман «Война и мир»? 소설 전쟁과 평화를 누가 썼냐? 네, 아까 그 거장과 마르가리타를 누가 썼냐라는 질문과 똑같은데 이제 소설의 제목만 바뀌었어요. 전쟁과 평화를 누가 썼습니까? Кто написал роман «Война и мир»? 여기서도 라만이라는 말이 대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문장에서 라만이라는 말을 빼고 전쟁과 평화를 누가 썼나요? 라고 한다면 кто написал?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제목 자체가 대격으로 바뀌어버려요. войну и мир. кто написал войну и мир? 자, 다시 연습해 볼게요. 나는 지금 소설 전쟁과 평화를 읽고 있다. 나는 소설 전쟁과 평화를 읽고 있다라고 하면 Я читаю роман «Война и мир». Я читаю роман «Война и мир». 그런데 소설이라는 말을 싹 빼고 나는 지금 전쟁과 평화를 읽고 있다. 이렇게 되면 Я читаю войну и мир. 이렇게 그 «Война и мир을» 대격으로 바꿔서 말해야 됩니다. Я читаю войну и мир. 차이점을 아시겠죠? 정답은 레프 탈스토이, 레프 탈스토이. 이 말 역시 실제로는 어떻게 발음되는지 아셔야죠. 그래서 톨스토이가 아니고 탈스토이, 탈스토이. 강세가 뒤에 있는 두 번째 오에 와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아니고 탈스토이, 탈스토이. 레프 탈스토이, 레프 탈스토이, 레프 탈스토이. 이것 역시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면 좋을 거예요. 톨스토이가 원래 톨스토이가 아니고 탈스토이라는 거 알았어? 이렇게. 14번 보겠습니다. Как называется самая известная пьеса Шекспира? Самая известная, 가장 유명한 피에사, 희곡이에요. 피에사, 피에사, 피에사.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를 어떻게 발음하냐면 셰익스피르, 셰익스피르, 셰익스피르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희곡 пьеса Шекспира, пьеса Шекспира. Как называется самая известная пьеса Шекспира? 정답은 햄릿, 가물릿. 이것도 다르죠 많이 우리랑 발음이. 우리는 햄릿인데 네, 러시아 사람들은 가물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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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물릿 이렇게 발음합니다. 15번. Кто открыл теорию относительности? Кто открыл теорию относительности? Кто открыл? 누가 열었냐? 라는 뜻이에요. открыть 배우셨죠? 열다 할 때, 문을 열다, 창문을 열다 할 때 불완료상은 открывать, 완료상은 открыт인데 이게 발견하다 라는 뜻도 돼요. 발견하다. 그래서 누가 발견했느냐? теорию, 이론을 относительности, 상대성을. 그래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말이 теория относительности, теория относительности, теория относительности. 그래서 지금 이게 누가 그것을 발견했냐 해서 대격으로 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теория가 теорию 이렇게 변했어요. Кто открыл теорию относительности? Кто открыл теорию относительности? 정답은 альберт эйнштейн. альберт эйнштейн. альберт эйнштейн. альберт эйнштейн. Вопрос 16. Вопрос 16. 16번 질문. В каком году был запущен первый искусственный спутник Земли? В каком году был запущен
발사되었는가? первый, 최초의 혹은 첫 번째의 искусственный спутник. искусственны이라는 말이 가짜의, 인공의, 인조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공위성이라고 할 때 искусственный спутник이라고 하는데 스푸트닉이라는 단어 자체가 밑에 단어를 보세요. 스푸트닉, 동반자,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이렇게 위성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이라고 하면 искусственный спутник, искусственный спутник. 그래서 지구의 위성이잖아요. 인공위성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정확하게 하려면 земля, 그 지구라는 말을 붙여서 искусственный спутник Земли, 지구의 인공위성, искусственный спутник Земли. В каком году был запущен первый искусственный спутник Земли? запущен이라는 말을 잠깐 볼게요. 그 запущенны이라는 말이 발사된이란 뜻이고요. 이 말은 발사하다, 쏘아 올리다라는 동사 запустить, запустить 이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발사하다, 쏘아 올리다인데 이 말에서 변해서 발사된 запущенный, запущенный 원래 형용사는 запущенны이인데 이 문장 안에서는 그 단어미형으로 쓰였어요. 이거 자체가 지금 서술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뒤에 의를 빼버리고 был запущен, 발사되었다 이렇게 서술어 형태로 쓰여서 단어미형으로 쓰인 겁니다. 1957년에 발사됐대요. 1957년에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앞에 전치사 v를 쓰고 맨 뒤에 오는 그 숫자만 그 전치격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в 1957 году в 1957 году 뒤에 그 sim, 7이라는 단어만 седьмой 형용사로 바꾸고 그걸 다시 전치격으로 바뀌어서 седьмом году в 1957 году в 1957 году 17번 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의 종은 무엇입니까? Какой вид деревьев самый высокий в мире? Какой вид деревьев? vid라는 말이 종류, 종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태, 형식이란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종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무의 종이라고 해서 вид деревьев, 나무들의 종. 네, 정확히 말하자면 вид деревьев, 나무 단수는 дерево, дерево, 그리고 복수는 деревья, деревья, 복수 생격 деревьев. 그래서 вид деревьев, 나무들의 종, вид деревьев, 어떤 나무의 종이 самый высокий, высокий, 높은, 키가 큰. Какой вид деревьев самый высокий в мире? Какой вид деревьев самый высокий в мире? секвой야, секвой야, 세쿼이아. 뭐 우리 메타세쿼이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나무인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세쿼이아, 세쿼이아. 만들면서 찾아보기는 했어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넘어가겠습니다. Вопрос 18. 18 вопрос. Какое животное самое быстрое на суше? Какое животное самое быстрое на суше? 어떤 동물이 육지에서 혹은 지상에서 가장 빠른가? 동물이란 말 животное, животное. 잘 보시면 그 형태가 형용사인데 명사로 씁니다. 그리고 예상하셨겠지만 중성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동물이라고 할 때도 какое животное 라고 해서 앞에 какоe를 중성형으로 바꿔줬어요. какое животное. 뒤에 나오는 말 역시 가장 빠른이란 말도 самое быстрое 중성형이고요. на суше, на суше 지상에서 혹은 육지에서 수샤라는 말이 육지라는 뜻이거든요. 육지, 수샤. 그러니까 그 보통 땅이라는 말을 할 때 바다의 반대말로 썼을 때 육지라고 할 때 이 수샤라는 말을 써요. на суше. Какое животное самое быстрое на суше? Ответ – гепард. 답은 치타. гепард. гепард. Вопрос 19. Сколько игроков
в команде по футболу? Сколько игроков в команде по футболу? Сколько игроков? 선수는 몇 명인가? 여기 선수라는 말 보시면 이그록이에요. 그 단수, 주격, 이그록. 근데 이건 선수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그 이그라츠라는 동사 아시죠? 이그라츠, 플레이하다. 이게 경기에도 쓸 수도 있고 뭐 음악을 연주하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음악 연주자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경기를 뛰는 선수가 될 수도 있어요. Сколько игроков? 몇 명입니까? В команде. 그 팀에는, 그러니까 까만다가 팀이란 뜻이고, 근데 무슨 팀이냐면, по футболу, 전치사, 볼을 쓰시고 그 뒤에 역역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команда по футболу 하면 축구팀, команда по футболу. Сколько игроков в команде по футболу? 11 человек. 11명. 11 человек. 11 человек. Последний вопрос. 마지막 질문. Кто выиграл чемпионат мира по футболу в 2022 году? Кто выиграл? 누가 이겼냐? 누가 우승했냐? Выиграть, 이기다. Выиграть. 반대로 지다라는 말은 проиграть. проиграть 라는 동사가 있어요. 챔피언át, 챔피언십. 그다음에 근데 이제 월드컵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 뒤에 세계라는 말을 붙여서 챔피언át mira. 세계 선수권 대회, 즉 월드컵. 근데 어떤 거냐면 по футболу, 축구 월드컵. 챔피언át mira по футболу. 그다음에 2022년도에 в 2022 году. В 2022 году. 네, 아르헨티나 팀이 이겼대요. 아르헨티나. 이렇게 20문제 상식 퀴즈를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형태의 영상이 어떠신지, 괜찮으신지, 도움이 좀 되시는지 댓글로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상식 퀴즈 첫 번째 영상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